조심스럽게 장담하고 간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만담합니다. 여자 셋의 상담 독법. 안녕하세요. 다양한 콘텐츠를 읽고 수다를 떨며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여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녹화와 녹음을 시작한 지금이 12월 10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키니님? 네. 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키니입니다. 네. 네, 저는 이사를 했고요. 와, 네, 큰 변화네요. 네, 큰 변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모님이랑 원래 떨어져 지내는데 잠깐 이제 같이 지낼 일이 있어서 좀 부모님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사실 다른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런 거는 잘 거의 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좋으셨나요? 네, 되게 대화를 많이 좋았기도 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도 좀 약간 늘어난 지점도 있고, 예. 그러네요.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산도고요. 저는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연락 종종 하면서 어떻게 지내? 계속 똑같아. 할 말이 사실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똑같이 일하고 집안일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집안 어르신들이 약간 이제 편찮으신 게 있어가지고 병원을 좀 모시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른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심 덩어리를 사실 이제 안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게 어른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그런 소소한 평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기환 개복치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한 것 같아요. 일과 운동. 운동. 현대인. 네. 여성. 아니, 저는 원래 여기 책도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번엔 책을 거의 안 읽었고, 그래서 일과 운동. 일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 비슷한 비율로 운동을 했고, 좀 단순하게 지내다 왔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너무 단순해진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 올해를 보내는 얘기는 마지막에 한번 이어가보면 어떨까 싶고, 오늘의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택한 컨텐츠는 파기양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고민을 좀 하다가 요즘이라기엔 살짝 순위가 내려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핫하다면 핫할 수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꼽아봤습니다. 네, 지옥은 안 보셨어도 지옥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한 배우들이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줄거리를 짧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의 사자, 여기 이제 CG로 표현됐는데 굉장한 근육맨들이 잿빛의 근육맨들 3명이 갑자기 난데없이 도심에 출몰을 해서 어떤 남자를 마구 폭력을 휘두르고 불로 태운 다음에 싹 사라지는 영상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이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거를 고지 받은 사람들이 시연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 새 진리회의 의장 정진수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런 현상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이 정진수 의장 역할을 유아인 배우가 맡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연을 받고 고지를 받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찰나에 김신록 배우가 맡은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박정자 씨도 고지를 받고, 박정자 씨에게 새 진리회 측에서 그 시연을 생중계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자 씨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 내지 자기가 떠났을 때 남을 아이들을 생각해서 소도라는 그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단체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생중계가 이뤄집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생중계를 하고, 시연을 하고, 그게 이제 생중계로 지상파까지 쫙 생중계를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아내를 좀 불의의 사고로 잃은 진경훈이라는 양익준 배우가 맡은 형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형사의 딸이 정진수 의장을 굉장히 따르고 그래서 엄마의 복수를 스스로 가담을 하는 그런 일도 에피소드가 있고요. 근데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항상 스포일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진수는 거의 한 20년여 전에 고지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고지 받았던 거를 이용해서 미리 예견 비슷한 걸 할 수 있었고 이 새진리회에서는 고지를 받는 사람들은 뭔가 큰 잘못을 했을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고지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죠. 근데 정진수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서 또 화살촉이라는 단체가 등장을 하는데 새진리와 화살촉은 겉으로는 굉장히 연관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새진리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상을 좀 설파하는 단체라면 화살촉은 행동을 하는 단체고 그 행동이 우리가 얘기하는 마녀사냥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과격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고요. 지옥은 1, 2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아인 양익준이 등장하는 1, 2, 3회와 그 뒤에 이제 박정민 배우가 등장하는 4, 5, 6.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1부에 대한 설명이었고 2부는 좀 더 간단하게 할게요. 이런 고지와 시연이 계속 일어나니까 새진리에는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새진리회와 화살촉을 새진리에는 숭배 비슷하게 하고 화살촉은 무서워하면서도 화살촉은 자기들이 정의를 위해 활동한다고 하니까 그냥 무서워하면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식이라면 그때 이제 새진리회의 홍보 영상을 찍는 배영재 PD, 박정민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는 며칠 전에 아기가 태어난 곧 갓 아빠가 된 친구인데 아기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고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새진리의 해와 화살촉의 논리와는 너무 맞지 않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가 죄를 지었을 일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새진리에서는 아이를 없애고 싶어하고 또 여기서 이제 약간 뻔한 표현을 쓰자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쫓고 쫓기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액션과 뭐 그런 얘기인데요. 줄거리를 요 정도로 하고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물어볼게요. 호불호를 한번 여쭤볼게요. 키니님 호불호? 저는 호입니다. 네. 저도 호입니다. 저도 호입니다. 다행님 호일 줄 몰랐는데 호예요. 저도 셋 다 호. 네. 네. 그러면은 나는 내 친구들이 아직 지옥을 안 봤다. 그래서 나 지옥 볼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일단 재미도 있고 6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어서 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대체로 보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조금 정확한 걸 좋아해서 네가 평소에 어떤 드라마를 좋아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취향조사. 취향조사를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셋은 다 호였잖아요. 네네. 왜 호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우님. 네.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연상호 감독의 그 작품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염력을 보고 너무 크게 실망한 나머지 정말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로 재미를 썩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작품들도 이제 봤는데 그렇게까지 재미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봤는데 보면서 연상호 감독이 이렇게 재밌게 만들다니라는 생각이 일단 컸어요. 그러니까 일단 스토리텔링이 아주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초반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아요. 1, 2부가 되게 재밌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재밌어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일이 진행될지를. 그래서 그런 뭐랄까 흥미를 끄는 기술 이런 게 되게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또 뭐 이게 원래 원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작 얘기를 좀 듣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디스토피아라든지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세태풍자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짚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봤고 저는 말씀하신 1부를 더 잘 봤어요. 1부, 2부를 굳이 나누자면 후반보다는 초반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 생각보다라는 거는 네. 애초에 연상호 감독 작품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네, 거에 굉장히 대한 없었거든요. 네. 굉장히 없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얘기를 하자면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생각보다였어요. 일단 저는 그 주연 배우로 나오시는 정진수 의장님 배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실제 지옥을 볼까 말까 고민을 한 큰 이유가 그 배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외의 내용들은 평소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좀 흥미로워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뭐 재미없으면 끄지 이러고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화의 시작이 진짜 재밌죠. 도입부가 갑자기 뭐 이만원 사람들이 나타나니 태우고 이게 대체 뭐지? 끝날 때도 생중계? 이러더니 끝나고 맞아, 어떻게 맞아. 될지가 너무 궁금해서 저는 하루에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출이 굉장히 저도 좋았고 또 예, 마찬가지인데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뭐 화살촉 그 유튜버, VJ 같은 경우는 좀 과할 너무 정도로 보기 싫잖아요. 묘사가 돼 있는데 네. 그거가 과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저는 1, 2부가 다 재밌었어요. 1부, 2부 나눌 수 있다면 저 역시. 그러니까 2부에서는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안기게 되는 내가 저 상황에 처했다면 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새진리회 내부 사람들의 그런 너무 바보 같은 토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풍자도 되게 재밌었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키니님은?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일단 그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최근에 특히 이렇게 핫해진 작품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 있고 또 지옥이 그 다음을 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오징어 게임 보고는 사실 너무 실망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왜 인기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대체 철학을 가진 드라마이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사회를 반영하는 척하지만 너무 그 깊이가 얕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옥은 일단 재미도 있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고 그거를 굉장히 좋은 스토리 안에 녹여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꽤 많았고 그거를 또 되게 두 분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밌게 잘 연출한 드라마라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럼 오징어 게임 덕분에 키니님한테는 지옥이 조금 더 재밌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두 드라마를 좀 엮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드라마의 뭐 스토리를 엮어서 생각을 한다기보다 이게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핫해진 걸까 이 드라마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이제 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이 나왔지만 이런 팬데믹 상황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 두 드라마가 이런 환경 속에서 약간 더 잘 먹히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징어 게임은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최고라는 건지 뭔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옥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개개인들이 겪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서 전 이 시대상과 약간 엮어서 좀 생각을 한 지점이 있었어요. 지옥에 대해서는. 팬데믹과 그러니까 단순히 팬데믹이라기보다 현재 네. 시대상과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네. 옆에 화교양님이 그 제가요? 저한테 네, 선물해주신 김영민 교수님의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이제 역병,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글인데 잠깐 읽어보자면은 이제 지금 역병의 시대에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회사에서 잘리고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실직이 많아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비참하게 죽기 싫어하는 그 두려움을 연료 삼아서 예언자들이 설치기 시작한다. 역병을 예측하지 못했던 지식인들이 뭐 매스컴에 나와서 역병 이후의 미래를 예측하고 뭐 뉴 노멀을 얘기하고 뭐 정치인은 구원을 약속하고 뭐 정치는 팬덤만을 더 가속화되고 이런 것들 이 김영민 교수님은 한국 공론장의 구판적 성격이라고 굿판적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지옥이랑 연결돼서 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지옥도 약간
결국에는 사이비 종교에 맞아요. 대한 좀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메시아나 네.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런 시대에 악인이 어떻게 이제 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좀 관음증적으로 보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는 세계관이고, 어떤 거기 그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굉장히 악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고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해서 그거에서 뭔가 안도감을 얻고, 그러니까 이런 게 행복한 세상이면은 그렇지 않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그 지옥 내에 어떤 사회상이 잘 반영되진 않았지만, 잘 묘사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새진리회가 부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왜 이 새진리회가 그 시대에서 이렇게 부흥을 하고, 왜 악인과 악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악인이 처벌받는 걸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즐거워하고. 네,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고지를 받는다는 거는 이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그냥 자연현상 같은 거거든요. 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일인데 왜 사람들은 거기 어떤 프레이밍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 사실 좀 코로나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약간 했었어요. 되게 흥미롭네요. 네. 왜냐면 더 이제 좀 약간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네. 저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분들의 어떤 정신건강 이런 거를 이제 뭐 일 때문에 뭐 자료도 많이 보고 뭐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거는 사실 그냥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감염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럼 너가 잘못해서 그렇지, 너가 나가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회복이 돼도 그 낙인이 찍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라는 시선으로 사람들이 나를 항상 바라본다는 거,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는데, 저는 이 지옥 내에 그 고지를 받은 사람들도 비슷한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후반부에 나왔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이런 관점에서 좋았던 대사 중에 하나가, 그 공영준이라고 교수가 네, 나오죠. 그 교수 약간 네네. 이제 사회학과 교수. 네, 사회학과 교수고, 새진리회 약간을 비판하는, 그쵸. 네네. 새진리회는 이제 악인들이 고지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악인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신생아가 고지를 받은 이제 부부의 그 남편이랑 대화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결국 죽게 되겠죠. 지옥에 간다고 고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사실 아이가 아프고 죽는 거는 그냥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불행한 일이지만. 근데 그 불행을 그냥 불행 자체로만 받아들이게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아이가 뭔가 악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 그 자체로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갑자기 코로나 얘기를 또 하자면은, 코로나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어떤 불운인데요. 그거를 뭔가 뭐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됐다든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전생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은유를 붙이는 걸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잘 묘사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게, 이제 고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명이 다 본인들이 이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수명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아기는 태어나서 3일 후에 죽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지금 폭력적이고, 그래서 마치 징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수명을 말해주는 세상인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 여기까지 끝이라는 게 그게 고지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키니님 말씀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 불행의 일부, 불운의 일부라고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불운이나 비극이라는 게 불가해하다는 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설명할 수 없고 이게 규칙이 없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면 계속 그걸 생각하잖아요. 언제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었지?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났지? 계속 반추하거든요. 내가 이때 알아챘으면 이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막을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뭔가 후회는 덜 남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어떤 불가해한 비극의 근원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나 본능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런 논리를 찾아야지만 자신이 안전해지는 거죠. 내가 그 논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그런 불가해한 비극을 겪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새진리회를 숭앙하는 사람들도 그 논리에 따르면 내가 착하게 살면은 고지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리를 굉장히 열심히 지키면서 살면 자기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하고 싶은 마음, 나는 아니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코로나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할 상대를 계속 찾고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맥락이 없고 뭔가 그 랜덤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좀 두렵고 불안해서인 것도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정진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인가 고지를 받잖아요. 그것도 뭐 거의 너는 뭐 10몇 년 후에 갈 것이다라는. 근데 정진수가 그 긴 독백을 통해서 하는 말 중에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고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런 논리를 설파하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고지를 받았다. 근데 왜 사람들한테는 너는 죄가 있으니까 고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게 됐는지가 좀, 지금 왜 그런 식으로 캐릭터 설정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졌고, 이거 어떻게 보면 감독한테 물어봐야 되는 네, 부분인 것 같고. 어떠세요, 기님은? 제 생각은 그 정진수도 그 일을 결국에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나한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됐던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에게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를 만든 게 그 이제 그 새진리회의 철학을 만든 거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 정진수의 말 중에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잖아요. 악인들을 맞아요. 처벌하는 세상을.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 본인이 고지를 당한 거를 좀 합리화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정진수라는 사람은. 그 논리면 자기도 죄인인 거 아니에요? 큰 죄가 있는. 근데 이런 거죠. 자기는 비밀을 알아. 그러니까 약간 메시아적 의미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비밀을 알고, 그래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엄청 추적을 해봤어.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 세상에서 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치 제일 마지막에 그 독백에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마치 그 혼란을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 양, 마치 그런 거를 본인이,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구원자 신드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비밀을 알지만 그 비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그 논리대로 하면 좋은 거잖아.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 이 불안과 혼란을 너네는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정신으로 이걸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두 분은 들었어요. 새진리회가 정말 그런 고지와 시연이 일어나고 새진리회가 있다.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그 얘기를 어제 남편이랑도 했었는데 그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나라면은 흔들리지 않고 저는 이상한들이야 이렇겠지만 지금 저라면 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 처하면 네네네, 실제로 그걸 보고 그렇게 사람이 죽는 걸 보고 그러면은 약간 저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랜덤하다면 왜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죽는데? 이 생각을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 어떤 교리를 누가 가지고 오면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심의 부분이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랜덤하게 아무나 그렇다면 정말 모두가 공포에 떤 맞아요.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다. 뭐
이를테면 그런 논리가 있다면은 나는 착하게 살면 되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의 안심 맞아요.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 변호사 민혜진 씨의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일단 굳이 따지면 거기서 선과 악을 나눈다면 선이고 사람을 그러니까 세질리의 그런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질리아와 화살촉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고 또 이제 2부에서는 아까 말한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탁을 좀 해주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은 캐릭터?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캐릭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약간 궁금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적합한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약간 뭐 다른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데 좀 자주 나오는 형태 인물인 것 같고. 정의로운. 네, 그러니까 정의롭긴 한데 그게 이제 본인의 과거에 한 잘못, 죄책감에 좀 그에 대해서 그걸 좀 스스로 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반대 활동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이 세진이의 교리에 이제 어떤 돌을 던지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그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혜진이라는 사람의 어떤 동선이나 그 앞뒤가 참 설명이 안 돼 있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이게 마침 수차차가 지나가서 살았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연출이 좀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로 엄청난 린치를 당하고 엄마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죽었을 줄 알았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죽었을 줄 알았는데 짜잔 다시 나타나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저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니까 이유를 있어야 돼. 어떻게 살았지? 근데 막 지나가는 대사로 마침 술찰차가 와서 그때는 화살촉 애들이 좀 순진했을 때라서 맞아. 순찰차를 두려워해서 살았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변호사였던 분이 물론 고초를 겪으셔서 굉장히 단련을 하셨겠지만 갑자기 굉장한 액션 싸움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은 되게 생략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키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역할에 적합한 캐릭터로서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하지만 김현주 배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딱이었어요. 네, 정말 네. 특히 머리가 짧게 나왔을 때 예. 막 이렇게 됐어요. 네, 멋있더라고요. 캐릭터 얘기가 살짝 한 김에 각자 이 지옥에 있었던 캐릭터를 배우여도 상관이 없고요. 배우여도 되고 캐릭터여도 좋고 그냥 딱 한 명씩만 뽑아서 그냥 이런저런 감상 뭐 좋았던 싫었던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누구 할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게요. 아닌 사람 하려고. 아닌 사람 하려고. 네. 아닌 사람 그러게요. 누가 박정자 할 거예요? 생각까지 치고 있는 거야. 박정자. 저 박정자. 네. 네. 저는 그 원진아 배우 한 역할. 이봐. 맞습니다. 저도 말고 싶어요. 캐릭터들거든요. 저는 그러면 정진수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박정자의 캐릭터? 그다음 저는 김신록 배우. 김신록 배우가 지옥으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이틀 보면은 뭐 최고의 연기 했는데 그 혹시 저희의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몇 달 전 드라마 괴물을 다룰 때 맞아요. 키니님이 김신록 맞아요. 배우를 엄청 칭찬을 하면서 맞아요. 우리 모두 그 연기에 감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기사가 약간 짜증이 났어요. 이제 알아본 주제. 우리는 진짜 어디서? 알았다. 진짜 뭐야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약간 우쭐함도 없지 않았다. 네. 근데 정말 김신록 배우가 지옥을 살렸다. 진짜. 정말. 정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을 다 장식하고 그렇죠. 있는 배우고 뭐 정말 맞아요. 그 눈빛이나 이런 그 모든 게 저는 그 김신록 배우의 연기를 그러니까 물론 괴물도 당연히 훌륭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옥에서 연기가 좀 더 훌륭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보여줄 게 더 많았고 그 캐릭터상 굉장히 극적인 그리고 상황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선한 인물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한 인물도 아니고 어쩌면 뭔가 사연을 품고 있을 것도 같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거를 그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로 너무 잘 표현을 했고
저는 마지막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음. 그거 역시 스포일러지만 네. 마치 그 지옥 2를 예견하듯이 갑자기 그 제가 그러니까 김신옥 배우는 시연을 생중계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가 된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이 전시가 되어 돼 전시가 있죠. 되어 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전시장이 빡 이게 유리가 딱 터지면서 갑자기 김신옥 배우의 알몸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모습 그때도 사실 그걸 어떻게 뭐 연출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었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지문 한두 개 써있지 않았을까?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거를 정말 비유하자면 약간 태초에 태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그 웅크린 자세도 있는데 저것 자체도 진짜 연기다. 그저 웅크리고 알몸 나체로 웅크리고 있을 뿐이지만 역시 김신록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지옥은 김신록이 살렸고 김신록 때문에라도 지옥을 보는 것도 충분히 관람 포인트 내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진아 배우도 좋았고 그 역할이 되게 좋았는데 사실 저는 원진아 배우 얼굴만 알고 연기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좀 외모가 제 취향이어서 그냥 이 정도의 인상만 중요하죠. 가진 그럼요. 배우였는데 네. 너무 그 역할이 제 또래라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그냥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이 좀 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역할 자체. 내가 애를 낳았는데 애기가 너무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고 하는데 내 애가 갑자기 지옥에 간대. 그럼 얘가 대체 왜 지옥에 가지? 얘가 뭘 했길래 지옥에 가지? 근데 그 세진리의 교리에 의하면은 악인들만 그 지옥에 가는데 내가 악인을 낳은 건가? 하면서 이제 그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미워지기도 하고 근데 막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아이를 지키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한 인물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배우에 대한 생각보다는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하다. 약간 캐릭터 설정이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이 세진이의 교리에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 사건이 신생아라는 것도 너무 좀 흥미롭게 느껴지고 너무 좋은.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그 인물 자체가. 맞아요. 약간 문제는 아니고요. 네. 중요한 인물. 네. 아까 정진수 얘기를 좀 해가지고 네네. 유아인 배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유아인 배우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유아인 배우 연기하는 걸 좋아해요. 뭐 좋지 아니한가라든지, 뭐 그 완득이 때라든지 그럴 때 참 좋아했거든요. 연기를. 저도 완득이 너무. 땐 좋아했어요. 네네네. 연기를 참 잘하고 좋은 배우다. 아주 뜨겁게 연기하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 저는 뭐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연기가 좀 별로인 거예요. 느끼해졌어. 맞아요. 매번 비슷한 느낌이랄까. 연기가 좀 느끼해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루틴하게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인물에 쏟아진다기보다는 방금 얘기한 하던 비슷한 대로. 느낌 그거예요. 분명히 네. 캐릭터는 다 다르고 다른 연기이지만 거기서 일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네. 게 좀 있었고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유아인이라는 배우에게 익숙해진 걸일 수도 있고 처음에 막 완득이나 이럴 때는 저 누구야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보는 거니까 아마 뭐 비교해 보면 비슷한 연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호감이 많은 배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할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동안 다른 캐릭터에서 되게 자기가 드러나는 연기를 했다면 이것은 자기다. 유아인 그 자체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쩜 저렇게 실제 유아인이 할 법한 얘기를 하지? 인간이란 뭐였더라? 공허나 뭐 혼란을 하지 않으면 파멸해버리는 존재니까 뭐 이런 대사들 있잖아. 이런 대사들 너무 유아인이 얼마나 할 것 입에 같은. 착착 붙었을까. 네, 유아인 배우가 너무 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전에는 현학적인 단어를 즐겨 쓰고 이러는 배우도 어떤 캐릭터적으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에서 되게 연극하듯이 막 수상소감 하는 것도 굉장히 캐릭터가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좀 그거 자체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거에. 그 과한 게 너무 잘 어울려. 네. 정진수 유아인 아니면 누가 해? 진짜. 네. 그러니까 다른 배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연기를. 그쵸. 그래서 그 표현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유아인이 유아인 했다. 정말 정말. 근데 이제 이 표현의 첫 의미는 연기를 아주 잘하는 유아인이 이렇게 잘 소화했다는데 저는 정말 문자 그대로 유아인이 유아인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 이제 그 배우나 아니면 그 업계 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 텐데 조금이라도 알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재미를 일부러 좀 주려고 더 했나? 저는 그렇다면 호감이에요. 어떤 게 그러니까 유아인한테? 자기 자신을 그런 써먹었다. 그렇게 써먹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뭐 현학적인 말을 쓴다거나 아니면 조금 오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진 저는 그 마지막에 치연 당하기 전에 쭉 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캐릭터고 되게 유한 배우와 어울리는 그 대사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 텐데 이 역할을 기꺼이 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연기를 했다는 게 그걸 알고 있다면 저는 좀 호감이 알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알지 않을까요? 저도 네.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알고 네. 있었지만 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재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꺼이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스마트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되게 잘 어울려서 잘 어울리는 네. 건 확실합니다. 막 정말 대사가 짝짝 붙는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맞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우리가 안 나온 배우가 한 명 있어서 네. 박정민 배우의 네. 연기는 어땠는지가 좀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SNS에 1부에 유아인이 견뎠더니 2부에 박정민이 나와서 살만했다. 하지만 박정민 배우 연기를 또 안 좋아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그 박정민 배우의 짜증 연기가 또 화제가 엄청 되면서 과거의 짜증 연기까지 소환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짜증 연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짜증이 많아서 그런지 그걸 짜증으로 못 받아들였어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고 아 맞네, 짜증 부렸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짜증이 되게 이 캐릭터에 들어맞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연기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거라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그런 아이가 고지를 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모습이나 아내와의 관계나 새진리회 애를 갈 때 뭐 민현주 변호사와 민현주 그니까 좀 이제 앞서 설명 안 한 줄거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일부에서는 고지로 해서 시연 당하는 거를 생중계하자는 새진리의 입장은 자기들 그 정진수는 자기 교리와 논리를 좀 더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이라면 반대로 2부에서는 소도 측에서 아기가 시연 받는 거를 생중계를 하자는 거는 새진리의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근데 그걸 두고 되게 고뇌하는 그 모습 그런 연기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약간 뻔하기도 한데 아이를 두고 두 부모가 이렇게 껴안고 아이를 지켜낸 그 장면도 저는 굉장히 뻔한 장면 잘 안 웃는 사람인데 눈물이 살짝 고일 정도로 되게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박정민과 원진아 배우의 연기의 힘이었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잘 살렸다고 생각해서 박정민 배우가 좋았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유아인 배우가 더 좋았고 박정민 배우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연기가 아니어서 더 그렇겠죠. 별로 호감이 있는 연기를 하는 배우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과대평가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 배우가 그래서 그 캐릭터는 대비되게 설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진아 배우가 하는 송소연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사실 이거 나중에 약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고 싶었던 건데 좀 감정적이고 뭔가 그 아이의 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반응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아빠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좀 아 맞아. 네. 아빠 그거 같지 맞아.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치고 애정이 너무 없어 너무 보여요. 너무 네, 객관적 너무 애정이 없어 냉정해. 보였어요. 맞아 맞아. 저도 그게 물론 이제 생후 3일에는 그렇게까지 유대가 아빠들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낯선 존재이고 많이 만나지, 그러니까 그 접촉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뭔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래서 뭔가 짜증까지도 아니고 저 사람은 저 애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떠나서 그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썩 가지 않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방금 얘기한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에 대한 부성애를 느끼기에는 좀 짧은 시간인 거 더하기 이 상황이 너무 얼토당토 않고 황당하니까 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황당함과 어쩔 줄 모르겠는 정말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방금 되게 아니 근데 들었는데 저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원진아 그 송소연 배우는 진짜 아까 키님 말씀하신 오만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럼 얘가 죄가 있는 거야? 죄가 없는 거야? 원죄라는 게 있어? 근데 새집을 찾으니까 없어.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생각까지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 일을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이 일을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캐릭터는 그런 게 좀 없어요. 없고 그냥 찾아가 얘기를 들어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제 버럭 애가 죽는다잖아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사람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도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장면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해야 될까? 그것도 있어요. 애가 고지를 받았는데 출근을 하죠. 그렇죠. K 직장 내 기회다라고 사람들이 네.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산도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원작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이 맞아, 캐릭터 원래 맞아.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저는 그 모든 흐름에서 그래서 제일 뜬금없었던 게 마지막에 아이를 위해 자기를 맞아요. 희생하는 장면? 근데 오히려 그간의 개연성이 너무 부족했구나. 네, 그 원진아 배우 역할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근데 박정민 배우가 한 역할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게 이해를 하려고 드는 저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그 모습만 놓고 봤을 때 마지막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면 저는 그냥 질의 아버지니까 애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을 거고 근데 다만 저 사람의 어떤 평소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체계가 저렇기 때문에 원진아 그러니까 아내처럼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 드러내고 하진 않지만 분명히 속으로 혼란을 겪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역시 분명히 안에 있던 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제 키니님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냉정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만화를 보면은 약간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만화에서는 저는 캐릭터의 얘기는 못 들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만화에서는 실제로 그 두 사람이 아이를 껴안고 엄청 맞는데요. 원래 이제 폭력적으로 때리다가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 번, 두 번 이제 날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정말 많이 맞는데요. 그래서 그 등치들이 계속 때리는 걸 계속 이렇게 몸으로 견디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돼서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살아있었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표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저는 그때 되게 정 떨어졌는데 그 홍소연이 자기 엄마 얘기를 이렇게 막 토로를 할 때 아니 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그래서 너무 놀랐잖아. 뭐라고?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하거든요. 그 대사를. 그래서 사이가 좋은 부부가 맞았나? 이런 생각도 좀 둘의 했고. MBTI는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도 그 부부의 원래 관계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부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이제 계획했던 기다려서. 아이인지 맞아. 갑자기 생긴 아이인지 맞아. 그런 것도 그럴 좀 궁금하고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애 보러 가야 돼. 뭐 우리 와이프한테 죽어. 막 이런 느낌에 되게 그 아이가 자기의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안 하는 맞아, 캐릭터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네네네. 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폭력성 그리고 화살촉
유튜버를 두고 폭력성이 너무 과하고 특히 유튜버 씨는 너무 유튜버인가요? VJ인가요? 유튜버 너무 길고 좀 오버스러웠다라는 평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연출은? 저는 너무 꼴보기 싫고 좀 짧았으면 좋겠다고 이거 그냥 진짜 시청자의 의미로 이거 뭐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아이 너무 길다 이거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절로 들더라고요. 보기 싫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적정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저는 그 폭력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런 거 잘 봐요. 저는 원래 좀 폭력적이고 막 사람 쑤시고 막 쓰시고 더 해봐요. 쑤시고 찌르고 막 이런 이렇게 거를 스냅이 살아있어. 저는 진짜 눈 하나 깜짝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보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되게 진짜 조금 그렇죠. 흥미로웠어. 아 저렇게 연출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오오오 막 이러면서 봤기 때문에 그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 정도 그게 오히려 대비가 되는 거니까 그 지옥의 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나 화살촉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민현주 변호사를 이렇게 린치를 가하듯 하는 거나 민혜진. 네. 아까부터 계속 현주라고. 어머, 왜냐면 김현주 배우가 해서. 민현주는 따로 어쨌든 네. 그래서 폭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오히려 됐었고 그렇게 과하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고 누가 정말 지옥의 사자인가? 누가 연출을, 지옥을 만들고 그쵸, 있냐? 예. 이런. 근데 화살촉 그 유튜버는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음. 빨리 넘기고 싶은데 다 봤던 거는 그걸 일부러 이렇게 길게 뽑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람들이 괴로워할 걸 알면서 그렇지 않아요?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 너무 시끄러워. 아 정말 힘들었어요. 보는 내내.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보기는 싫었는데 왜 이걸 넣었는지는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과장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지금 유튜브 보면은 진짜 그런 정말 있나요? 별 컨텐츠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박정자가 이제 왜 고지를 받았는가 이런 걸 이제 막 네티즌들이 막 맞아요. 뭐 신상공개 해가지고 신상공개, 막 맞아요.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것도 너무 현실적이라고 좀 느꼈고 맞아요. 이 화살촉의 폭력성 그리고 그 유튜버의 어떤 뭐랄까 저급함 이런 게 다 되게 현실적이라고 좀 사실 저는 그래서 느꼈던 좀 것 꼴보기 같아요. 싫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현실을 너무 꼴보기 싫고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네, 네. 받아들여야 하는 그게 근데 그거에 거부감을 일부러 주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하죠. 그 네. 모든 게. 근데 진짜 리얼하더라고요. 그 광고 누를 뻔했어요. 광고가 뜨길래 별풍선 쏠 뻔했어. 내 거에 광고가 있었나?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혹시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저는 그냥 이런 거에 뻔한 내용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민혜진 변호사가 그렇게 크게 린치를 받고 정말 저는 그냥 이대로 간 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물론 들었죠. 근데 돌아온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화살촉 그 친구가 알고 보니 들어가도 하필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좀 뻔한 걸 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저한테 지옥은 되게 다 새로웠거든요. 모든 그러니까 생중계 막 이런 생중계라는 그런 발상 이상 가면을 쓰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던가 다 새로웠는데 방금 말한 몇몇의 뻔한 부분들은 좀 참신한 부분에서 약간 아쉬웠던 점입니다. 저도 이제 얘기하신 결국 마지막에 그 부부가 간 집이 그 화살촉 걔네 집이라는 게 네. 제일 좀 억지 설정같이 좀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아쉬운 점도 이것저것 있고 특히 이제 그 인물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건 좀 아쉽긴 한데 이게 6화라는 걸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괴물이 아니 지옥이 재밌었던 게 짧아서 재밌었던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보는데 부담이 좀 네, 없죠. 좀 맞아요, 압축적으로 좀 빨리빨리 전개된 느낌이라서 네. 근데 인물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은 그런 느낌은 안 났을 것 같긴 해서 한편으로는 상상의 여지를 좀 줄 수 있는 네. 걸까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인물보다는 그 스토리에 좀 집중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웹툰을 본 분한테 들어보니까 웹툰이 길잖아요. 웹툰은 원래 길잖아요. 그래서
웹툰의 일부, 그러니까 몇십화 되는 그 일부가 그 정진수 의장이 죽는 거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일부 정진수 의장이 죽으면서 이제 일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후가 웹툰의 2부로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게 몇십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는 조금 더 뭔가 자세하고 디테일한 묘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걸 이렇게 압축해서 6화로 한 거 저도 되게 영리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원작이 있는 것들을 봤을 때 크게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 안 드는데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저 아는 분은 원작을 너무 잘 봐서 이거 별로 보기 싫다고. 아, 그래서- 그쵸. 원작 좋아하는 분들은 네네네. 해칠까봐 그럴 수 네네. 있죠. 그래서 좀 그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도 뭐 이런저런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지사제라는 아까 이제 캐릭터가 네. 덜 설명됐다는 게 유지사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맞아요. 더 궁금한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설명이 좀 덜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든지. 저는 그 유지사제 연기도 사실 좀 맞아. 너무 뻔한 연기였어요. 그 음. 스타일도 그렇고 네. 조금 비틀어서 연기를 캐릭터를 해석을 했더라면 그 음. 캐릭터도 진짜 되게 정말 매력적이고 좀 더 좋은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연기 자체가 나쁘진 않았죠. 어색함은 하나도 없었고 근데 좀 굉장히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캐릭터여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충성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냥 사이코패스인지 그냥 그런 건지 뭐 이 그 세질리웨이의 그 의장단이라는 그 얼렁뚱땅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빌런이잖아요. 근데 그죠? 어떨 때 보면은 뭐 화살촉이랑 연결하는 거를 그러니까 맞아요, 싫어하면서 맞아요. 그런 걸 드러내기 싫어하는 걸 보면 뭔가 고결한 종교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한데 또 그런 사람이 그 의장단의 얼렁뚱땅을 봤을 때 보통 감상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지점들이 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 마음은 들었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송소현과 배영재, 원진아와 박정민 커플을 너무 뭐랄까 너무 대비시켜서 그 아이를 안고 뭐 세질리회에 간다거나 아이 엄마가 그러니까 여성 여성 그땐 좀 납득이 어렵긴 했어요. 네네네. 너무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위험한 단초가 되는 일들이 이런 이제 여성 캐릭터들로 인해서 촉발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은 이건 너무 평면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아내가 사고치고 남편이 수습하는 그림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런 면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왜 그 진경훈과 그 딸 진희정도 딸이 사고치고 아빠가 수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사고는 여자가 치고 남자는 뭔가 수습하고 남자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런 구도가 좀 반복되네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긴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맞아요. 말씀하시듯이 저는 그 의장단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묘사된 게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세진리가 좀 더 그 어떤 교리가 좀 촘촘했으면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너무 좀 약간 희화한 느낌이 그쵸. 있어가지고 네, 그게 좀 저는 아쉽네요. 왜냐면 그 사제들도 어떻게 사제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정진수는 좀 물론 뭐 재수없고 느끼하고 하긴 하지만 뭔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의장단은 너무 그냥 그리고 이대 가벼운- 의장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사이비가 된 네네. 그래서 그게 좀 별로였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 출신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목사 재밌었어요.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뿌리다 뿌리 막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저는 아주 재밌었던 측면인데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현재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풍자로서는 되게 훌륭한데 네. 그 왜 대단한 종교나 대단한 어떤 세력을 가진 그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막 오합지졸이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은 풍자라고는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 정도인데 왜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저렇게 엉망진창인 거를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대등하지 않은 느낌?
그 세진리회가 얘기한 그 악인도 걔네가 이제 만든 그 규정이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잘못을 한 사람.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좀 굉장히 얄팍하잖아요, 보면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 몇 년이 지났죠, 정진수가 4년. 죽고? 4년 동안 다들 그냥 맹신하고 있었다는 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 혜진. 민혜진 변호사 그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미 의구심 가진 사람들이 이미 많았을 것 아,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의구심을 가지면 화살촉이 쳐다냈겠죠. 그래서 약간 공포정치의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문을 품어도 말을 못하고. 화살촉 정말 현실 같았어요. 예, 저도 되게 현실 같았어요. 막 그렇게. 진치고 있고 이러는 거. 네. 아휴. 저는 지옥은 요 정도 오늘은 아주 길지 않게 요 정도 하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네. 네. 연말이니까 네. 저는 문득 이런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네. 녹음을 했는데 작년에 녹음했던 걸 포함해서 가장 인상적인, 재밌었던, 만족스러웠던 회차가 있을지, 그러니까 내용이 있었을지. 어떠세요?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나의 진짜 아이들을 다시 들으면서 정말 좋고 이 대화는 정말 진짜 양질의 대화. 이렇게? 네, 제가 그래서 트위터 계정에도 프로필에 딱 그 링크를 걸어요. 나의 진짜 진짜요? 아이들 링크를.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다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과 대화를 하는 그 과정이 항상 좋았고, 사실 오늘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큰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속으로 맞아, 나는 이런 대화를 좋아했지, 이 둘이랑 하는 대화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혼자 좋았던 것과는 별개로 그냥 그 대화의 어떤 퀄리티나 내용 이런 면이 나의 진짜 아이들이 가장 대중적이면서 어렵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쏙쏙 와닿았던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들으면서 들었어서 저는 나의 진짜 아이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꼭 들어봐 주세요. 맞아요. 그거 되게 저희 두 번째 녹음한 두 번째, 거였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잘 뽑혔더라고요. 전혀 기대가 없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두 번째 녹음이라. 예. 처음부터 잘했지 뭐야. 어떠세요, 키니님은? 지금 막 저는, 열어봤어요. 네, 지금 네. 저희가 어떤 걸 다뤘나 이렇게 봤는데 사실 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팟캐스트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얻은 수학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도 재밌는데 끝나고 계속 이 대화를 복귀하고 그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술과 바닐라 편이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화도 정말 좋았고 그 소설을 혼자 읽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뭔가 깊이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정말 대화가 풍성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한 대화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좋은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는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입꼬리 올라가네요. 예. 네. 그때 제가 그 요가 관련된 네. 소설 얘기를 막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더 그 소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실제 요가 할 때 너무 저희가 나눴던 대화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강화되는 효과? 그 소설을 요가를 좋아해서 소설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더 요가가 좋아졌고 막 이런 효과가 저한테는 좀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그 편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약간 뿌듯했던 게 그 연말이면은 이런 결산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중에 술과 바닐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다른 책들 중에는 뭐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김초엽, 뭐 가주의식으로 이렇게 좀 유명한 작가들의 책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정하나 작가도 술과 바닐라도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고 홍보도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끔 저는 서점을 가거나 신문에 이런 책 이런 면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근데 여기 이렇게 소설가가 뽑은 소설에 술과 바닐라가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 발굴했다. 김신욱 배우를 알아봤듯이 술과 바닐라를 우리가 얘기를 했다라고 또 하나의 뿌듯함이
산도님은 그런 나아간다 나. 아 너무 웃겨. 아 근데 저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이 두 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다시 들었을 때 진짜 생각보다 나의 진짜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방송으로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희 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들을 때 와 이거 너무 재밌고 방송으로도 재미있고 되게 잘 뽑혔다고 생각한 편이 나의 진짜 아이들이었고 근데 그때 다시 돌아보면 그때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건 그래요. 네네 반성했습니다. 생각이 그때 막 준비하고 그 이 누구를 위해서 막 마련했던 시간들도 좀 생각이 나면서 아 그래 되게 초심 네, 많이 준비하고 되게 좋아하는 컨텐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좋은 얘기를 많이 맞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의 진짜 아이들도 좋았고 저도 술과 바닐라 편이 되게 그 편도 되게 뭐랄까 마음 편안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훈훈하게 나의 그런 또 자화자찬으로 저는 보통 그 컨텐츠를 다루고 나면은 그거 관련돼서 추천하고 싶은 그런 거를 물어봤었는데 오늘은 묻지 않을게요. 왜냐면 지옥과 관련해서는 그냥 뭐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제가 아, 네. 낙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아, 얘기 네,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수잔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을 정말 좋아해요. 아 말해놓고 갑자기 민망하네. 왜냐면 너무 있어 보이거든. 아니 두 분이 오 말하니까 너무 민망해져가지고. 제목 은유로 뭐예요? 은유로서의 질병. 질병이라고. 아, 네. 그러니까 질병은 질병일 뿐인데 뭐 매독이나 암이나 결핵 이런 것들 사람들은 막 어떤 그 은유를 맞아요. 붙이잖아요. 결핵은 뭐 가난의 네네. 병이다. 근데 그냥 질병을 질병으로 보자라는 뭐 얘기를 하는 책인데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 그 좋은 영향을 많이 준 책이고 지금도 자주 읽고 이런 어떤 그 낙인이나 뭐 좋은 글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많이 좀 떠올리게 되는 책이라서 그 제가 아까 뭐 죽음의 낙인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그 책을 또 다시 좀 살펴보기도 했어서 한번 안 읽어보셨으면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오히려 이제 파규양님한테 파규양님 아까 처음에 추천을 할까 말까라고 했을 때 네, 그 네. 사람이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추천을 하겠다고 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추천을 하시고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니야라고 하실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한데요. 음. 그러니까 제 주변에 요새 저랑 가장 같이 오래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오징어 게임이 더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은 첫 회를 보고 나면 다음 회가 되게 보고 싶잖아요. 근데 지옥은 아니라서 제가 잉? 나는 오징어 게임 다음 회가 전혀 보고 싶지 않았고 지옥이 그랬다. 다음 회가 빨리 보고 싶었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되게 맑고 밝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지 못하다 생각해서 아주 단순하게는 그냥 그런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에 좀 관심이 있고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옥을 좀 재미있게 볼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면 조금 좀 아까 그런 특히 뭐 정진수 의장의 마지막 독백 같은 경우 원테이크로 엄청 길게 가고 정말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흐름이 빠르고 막 화면이 빡 술술 바뀌고 이런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생각을 아주 깊게 하지 않는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지옥이 그렇게 즐거울 것 같진 않아요.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미스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시나요? 몰라요. 옛날 영화인데 미스티 맞을 거예요. 미스티라는 영화인데 안개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안개가 자욱하게 네. 이제 세상에서 안개가 끼는데 갑자기 그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제 공격해서 죽여.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마트 안에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나갈지 말지 아니면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서로를 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디스토피아인데 그게 엔딩이 되게 충격적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영화예요. 뭐냐면 그렇게 막 이렇게 온갖 투쟁을 다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서 당연히 뭐 죽임을 많이 당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괴물이 사라져요.
그게 엔딩이에요. 허무하다면 허무하다. 네. 근데 저 약간 지옥이랑 비슷한 느낌?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이 들이닥쳤다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사라지는데 그 안에서 인간들이 분투를 하는 어떻게 거.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먼저 죽이려고 하고 이제 서로 그거잖아요.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막 폭력적인 걸로 뭔가 기운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누군가 막 종교적인 얘기 엄청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있거든요. 미스티 안에서도. 미스티 맞겠지? 미스트 아닌가요? 미스트 맞아요. 네네네. 미스티는 드라마죠. 미스트예요. 죄송해요. 자막으로 그래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그 영화도 좀 생각이 나요. 그런 류를 좋아하신다면 지옥도 충분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결국 추천을 안 받아도 다 추천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규석 작가를 아, 예. 사실 최근에는 잘 안 챙겨봤는데 초기작을 오히려 봤었어요. 대학 때 최규석 작가 처음 본 게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라는 책을 보고 엄청나요 이거. 진짜 엄청나요. 그 지금 처음 보면 들어요. 지금 보면 또 다르겠죠. 아마?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엄청나요. 되게 진짜 좋은 의미의 쇼크를 진짜 음. 받아서 이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저 열 몇 번 읽었을걸요? 음. 정말 엄청나요. 이거는 특히 꼭 그 그림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규석 작가의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랑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했던 게 습지 생태 보고서예요. 근데 이것도 그 유머 최규석 작가 특유의 유머가 있고 이것도 정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네. 최규석 작가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두 권을 저는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습지 생태 보고서. 생태 보고서 제가 알기로는 단막극으로 한번 아, 방송된 그렇습니까? 적이 네 있다고 알고 있어요. 보고 싶지 않네요. KBS 아마 드라마 스페셜에서 아, 한번 다뤘던 것 지옥 같고. 웹툰을 보신 분들이 드라마 아, 보고 싶어하지 않는 네, 심정이 네, 아마 네, 그런 네. 걸 거야. 책 자체로도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최규수 작가가 승승장구하고 널리 알려지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사회의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시선으로 풀어내는 분은 좀 더 알려져서 많은 작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규석 작가 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대한민국 원주민입니다. 꼭 최규석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상호 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안 나오는 걸로 하고 지옥을 정말 잘하셨다. 정말 기대 이상이다. 기대 이상 아우 기대 이상 정말 기대를 깜짝 어떻게 했는지에 놀랐다. 대해서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고지를 또 저희가 하자면은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팟캐스트 50명이 넘을 경우 이벤트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빨리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